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하니까 홍준표가 떠오르네. 홍준표 기자 저기 언론에 별로 안 나오대. 홍준표 이번에 그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자화자찬 무슨 촛불 무슨 뭐 잔치했냐. 촛불 잔치했냐. 네. 촛불 세력들끼리 잔치했냐 뭐 이런. 근데 요즘 존재감이 없는데 우리 100일 딱 100일이었냐 어제가? 네. 하여튼 100일 기자회견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뒤로 좀 넘기고 운명의 한반도 시간이 지금 째각째각 흐르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라 우리가 주말에 또 방송을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주말이 지나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을지 훈련이 벌어지는 거야. 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주말에? 네, 배팅합니다. 500원. 아니 아까 뭐 이거저거 배팅하거나 그럴까 하지 말자고 하죠. 지나가고 얘기가 달라. 제가 원래 앞뒤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주말에 아무 일 없을 거다. 네. 왜냐면 우리가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편히 쉬시라. 한 21일 어쨌든 뭐 훈련을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뭐 축소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아 그래요? 분위기가? 아니 지금 뭐 항공모함 안 오는 거는 확인됐으니까 지금 올 예정이라고 했던 게 안 오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이 국면에서의 좀 축소 분위기는 있다는 거고 또 말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 약간 이제 뭐 조정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있겠지. 근데 그게 주말에는 아닐 거다. 아니 저는 말을 트럼프가 이제 약간 좀 톤다운한 게 있는데 평양에서도 발언이 나오기를 보고가 올라갔는데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기사가 다시 또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막 나더라고. 북한 화성 14호 실제로는 재진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얘기 많이 나오대. 그 뭐냐 해외에서 부품 수입해다가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뭐 그거 짝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별거 없다 북한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쏴라 이런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쏴봐야 아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는 이제 뭐 약간 별거 아니었다. 놀라지 말고 생업에 종사해라. 그렇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아니 자꾸 뭐 그렇게 해서 시비를 걸어서 보여줬다 이런 게 있었잖아. 저번에 발사했을 때. 근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어쨌든 좀 톤 다운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국맘도 안 오고 트럼프도 일단 트위터 하나 날렸고. 횟수가 줄었지 트위터 횟수가. 근데 배넌이라고 또 뭐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회자를 하대. 배넌이 무슨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최측근이라고 뭐 분류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쪽 미국의 수구 꼴통 언론사를 운영하던 사람? 우리 지금 조갑제 같은 거 변희재? 변희재 레벨쯤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던 사람인데 왔는데 굉장히 뭐 강경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스티브 배넌이 이제 트럼프의 최측근이다라는 얘기는 마치도 한국 정치에 회자되는 게 있잖아요. 정몽준의 최측근은 가수 김은국이다. 예전에 그런 루머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 좀 우스개로 하는 얘기. 저는 뭐 그런 유로도 슬쩍이 들을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30분 안에 서울에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방정식이 있으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한 거지. 네. 와 어제 우리 NSG 방송 들은 거 같네. 왜? 우리 얘기했잖아요. 핵폐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다 죽는 거. 그래. 네, 아무튼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그 방정식을 찾아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당장은 뭐 잊어버려라. 군사적 해법은 잊어버려라. 그런 거고 상당히 재밌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제안을 하자는 건데 중국이 북한 핵을 동결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협상안을 가지고 지금 중국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가
또 나왔네. 네. 이 금기어 아니야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금기어죠.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하고. 근데 한국 정부, 한국의 뭐 여러 가지 주장들과는 관계없이 미국의 이해에 따라서 군사 전략적 이해에 따라서 이 카드도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는 그런 느낌 나요. 옛날 동화 보면 있잖아요. 저 산속에 괴물을 잡아와라. 그럼 내 딸하고 결혼시켜줄게.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 잡아오잖아. 근데 동화에서는. 동화에서 잡아오죠. 아 근데 이게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차라리 야 우리가 주한미군 뺐으니까 너네 핵 동결 시켜라.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중국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러니 문제가 안 풀리지. 그렇지. 그리고 또 인정했네 주한미군. 중국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주한미군이라는 거.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주한미군 주둔보다 더 상위 레벨에 존재한다는 거 지금. 야 충분히 이게 웬 떡이야 할 거야, 그지? 영향력도 없는데 이런 걸 나한테 협상 카드로 던지다니. 야. 근데 뭐 공주님이랑 결혼시켜준다 해서 딱 왔는데 저 산속을 가서 괴물 잡아와라 그러면 뭐야 씨 속았잖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 아니 그 뭐냐 북미 간에 지금 무슨 뭐 접촉을 하고 있다며 거기서 얘기할 것이지 말이야. 그러게요. 중국은 왜 끼어들어? 아, 저런 놈들. 아 근데 나는 그 발언 중에서 30분 안에 서울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무슨 방법이 있으면 뭐 알려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한국민들을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그치? 발언하고 또 다르네. 트럼프는 죽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 배너의 얘기는 아닌데 미국 일반적 기류는 이거죠. 4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있다. 그렇지. 그리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자국민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지. 근데 수십만 명이 있다. 여기 영어 교사들 전부 다 원어민 다 와가지고 그죠? 있잖아. 아 원어민, 미국인. 네. 그래서 미국이 마치 뭐 이게 한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작전을 쓴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건 착각인 거고 또 하나는 북이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지? 그 쪽집게 타격한다고? 쪽집게 타격. 주한미군 기지만 정확하게. 그래. 기지랑 무슨 한국군 뭐 중국.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북에서 포탄에는 눈이 달리지 않았다. 눈을 달았잖아 이제. 단 것 같은데. 예전에 하태경이 그런 얘기하던데. 그 북한의 미사일의 정확도를 고려해 봤을 때 괌에 이렇게 비껴 맞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쏘면 전쟁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사실상 뭐 포탄에 눈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믿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위기 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 설마 북한이 최첨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설마 우리 괌을 때리겠어? 비켜나겠지 하고 그 왜 윌리엄 테리 사과 쏠 때처럼 그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마음 편하게. 불안하지. 진짜 불안할 것 같아 이 사람들. 어쨌든 그나 배런에서 서울 1,000만 명 얘기했던 거는 정말 기반적이다. 미국은 절대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히려 이제 한국의 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고려하는 거죠. 이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주한미군 군속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게 가능했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훈련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비행기를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거지.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시대에. 대피를 시킬 수가 없어. 대피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막 넘어왔을 거야, 그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워낙에 또 영어를 풍부해 가지고 또 막 오는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을 대피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 전쟁 계획을 짰을 때도 이거 미국인들 대피가 가능한가? 이것도 상당히 저는 한국인들의 목숨을 우려하는 건지 아니면 또 미국의 GDP 타격을 우려하는 건지. 어쨌든 근데 미국인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해야겠구만. 미대상 앞에 가가지고 전쟁을 멈춰라. 주한미군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야 우리도 좀 살자. 미치겠다. 그럴 때 주한미군은 파업해야죠. 그러게. 그렇지. 우리는 전쟁에 동원될 수 없다. 월급 받는 처지에. 근데 미국의 또 가장 이해관계 중에 하나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핵보유국 인정하면은 거의 뭐 저런 거 같던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를 하든가 깨버리든가 이런 요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는데요, 뭐. 아니 ICBM도 있잖아. 인도도 ICBM 있어요. 그래? 네. 이스라엘도 있고.
그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 인정을 하면. 그래서 뭐 상임 이사국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아마 다른 기구를 꾸리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은 당연히 상임 이사국들이 다 반대할 건데 될 수가 없는 거고. NPT 체제가 문제가 되겠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NPT 박차고 나와가지고 핵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NPT 체제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되니까. NPT가 무용지물이 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이 바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북한 저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여차하면 그 깔 거 뭐 우리도 며칠 내에 할 수 있다 막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연쇄 도미노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3세계를 확대되는 문제가 그 중요한 문제가 되겠구만. 이번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이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면 제3세계 국가들이 봤을 때 핵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깔 거 우리도 한번 할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핵은 이게 핵 무기를 가지고 수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가서 기술 전수하면 되는 거잖아. 와서 기술을 가르쳐 주든가.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언론들이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 핵무기라는 게 원래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기술력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아무나 만들 수 네, 있다. 아무나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력을 깎아내리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력을 깎아내기 위해서 논리를 그렇게 푼다. 원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쏠 수 있는 건데 다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딱 뒤집어 보면 이제 이란이라든가 뭐 여러 날 베네수엘라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들이 시도할 수 있지. 충분히 그거를 국가 전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네. 무후죽순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전쟁 안 난다. 별로 뭐가 위험하냐. 그 뭐 트럼프가 무기 팔아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건 한반도만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동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서 밀려버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국제적 망신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란의 핵 개발이나 이런 게 가속화되는 양상 도미노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깝깝하지. 그러니까 제방이 무너지는 첫 구멍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세계 재패를 하고 있는 미국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않지만 또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몰려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괌 포위 사격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쓱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건 이제 차후에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이렇게 흔드는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현재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가려고 할까? 협상해야죠. 협상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한테 가가지고 야 미군 철수해줄게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늘에 별이라도 따라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아니 그건 좋은데 나는 솔직히 못한다. 나한테 왜 자꾸 그러냐. 직접 대화해라. 나한테 선물을 갖고 오지 말고 북한으로 가라고. 시진핑은 상당히 고민 때릴 걸. 아씨 용 잡으러 갈까? 어떡할까? 상당히 지금. 이걸 바꿔는 싶은데 받고 나서 감당이 안 되지 뭐. 자 이번에 그 미 합참의장이 덤퍼튼가 중국 갔대. 순방한 거예요 한중일. 가가지고 무슨 뭐 기지도 보고 훈련도 보고 그랬더만. 그리고 또 군사 협력하겠다고 협의도 했는데 중국에 미군 기지 만드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빼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거야. 괜찮네. 평택 미군 기지를 쌍하이로. 제가 북을 향하여서 있는 거지. 아니 어쨌든 뭔가 협상 돌파구를 열 건데 나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전면에 나서려고 하다가 무슨 게 낭패를 볼 상황이면 꼭 한국 정부를 앞세운단 말이지. 민망한 상황을 피하기 그런 위해서. 패턴을 또 하지 않을까, 걷지 않을까 싶단 말이야. 그러면 좋고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살려야 이런 국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내용 보면은 뭐 나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하던데. 더 심해졌다는데? 아니 근데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트럼프를 직접 언급했잖아요. 8.15 때는 사실 이제 미국이란 말을 직접 언급을 안 했는데 이번엔 직접 미국 언급해서 너네 뭘 하려거든 우리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반도 외에서 군사행동 하더라도. 네, 한반도 외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쟁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괌에다 쏘면 북한이 미국 공격해도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난 몰라. 한미 상호방어 조약상 서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응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응?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뭐 그건 난 모르겠고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했겠지. 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주장하겠네. 대응할 수도 있고 대응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럼 뭐 미국이 적절히 알아서 하겠지. 난 몰라. 그리고 한반도 밖에서는 뭐 알아서 하는데 한반도 안에서는 한국이 결정하고 한국이 동의를 해줘야 군사행동할 수 있는 거다라고 딱 미국을 집어서 이번엔 얘기를 했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8.15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실적인 힘과 권한은 없지만 우리는 결사 반대할 거야. 뭐 이런 거네. 그렇죠. 우리는 난 뭐 동의해줘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의해줘 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상황은 미국이 안 야 우리 북한 공격할 건데 동의하지? 네 동의합니다. 근데 스스로 어폐가 있잖아요. 레드라인 정했는데 ICBM에다가 핵탄두 달아야 되는데 괌에 쏘는 건 포위 사격이라서 핵탄두 달았을 일은 없잖아요. 이 레드라인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레드라인 안쪽은 괜찮고 넘어가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괌에 포위 사격하는 게 안쪽은 괜찮다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고 그거를 근접해도 위험한 거죠. 레드라인. 아니 그러니까 괌에 포위 사격하는 게 ICBM에 핵탄두 다는 것보다 더 큰 거야 작은 거? 레드라인은 아닌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에 따르면. 핵탄두를 달아야 레드라인인데 검증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거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모르잖아. 그거를 터줘야 되는데 괌을 핵 공격하기 전에는 레드라인을 건너는 게 아닌 거야.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괌은 ICBM이 아니잖아. 그렇죠. 화성 12형이니까 ICBM이 아니니까 괌에 핵탄두 쏴도 상관없는 거야. 레드라인은 아닌 거야 이게. 이게 뭔 핵전쟁이 터져야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구만. 미 본토에서 핵이 터져야 레드라인이야. 워싱턴에 버섯구를 피어오르면 이제 레드라인. 진행적인 발언을 한 거야. 이게 뭔 금지선인지 참 알 수가 없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기본은 이제 대화의 조건을 스스로 더 강하게 막은 거다 이런 평가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트럼프도 레드라인을 안 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북미 간에 뭔가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수밖에 없는 열어야 뭔가 이 국면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할이 주동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 아닌가? 그렇죠. 이때 뭘 해야 되냐 지금 한국 정부가. 이번에 그 특사와 관련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대화의 조건이 마련되면 특사를 보내겠다고. 대화의 조건이 마련되면 그냥 대화하면 되지. 특사는 대화의 조건을 마련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뭐 앞뒤가 다 바뀌어서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비밀 접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사를 보내는 건데. 아니 그 비밀 접촉 자체도 특사인 거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비밀 접촉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없는 거 같아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어쨌든 북미 간에는 타결 혹은 무슨 대화 아니면 전쟁 뭐 이런 걸로 간다. 그럴 때 전쟁을 절대 막겠다고 했던 입장이라면 그럼 대화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대화를 주동을 하려면 한국 정부가 주동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지. 카드가 있단 말이야. 김연희 씨하고 12명 정호분을 딱 무조건 보내겠다고 하면 주동을 할 수가 있지. 대화를. 그럼 특사가 되죠 이제. 북에도 받겠다고 했으니까. 송환을 하면서 같이 보내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 되는 거지.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한국 정부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을까? 일단 그게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는데 참 진짜. 근데 이게 하는 걸 보니까 참 깝깝하네. 이게 국정원의 운명 생사 전망과 관련된 문제라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판단해서 추진한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지. 빨리 보내라고 지금.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게 생겼는데. 그 주한미군 철수하는 12명 보내고 끝내겠다 이거. 그렇죠. 주한미군 뺄 거야, 보낼 거야. 그게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예전에 트럼프가 얘기했잖아. 방위분담금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안 올리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라고. 그래. 이형들 이렇게 되면 12명 안 보내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라고. 이게 뭔 상황이지? 야, 그 정도 급으로 올라갔구나. 12명하고 김현희 씨하고 주한미군 운명 문제하고. 근데 주동적으로 하는 게 맞지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요. 그래야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평일에도 송환 가능하고 평일에도 저기 양심 석방 가능하고 했는데 어쨌든 근데 9월은 추석 국면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이번 추석이 10월 초죠. 9월 말부터 이제 휴일 해가지고 10월 초에 이제 추석이라고. 그래 10월 무슨 이상가족 얘기도 했는데 9월 어쨌든 추석 국면이라고. 이때 딱 보내면 좋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빨리 보냅시다. 송환밖에 지금 답이 없다. 답이 없고 출로가 없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전망하면서 월요일 날 일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는 월요일 날 봅시다. 네. 주권방송이 미랄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